아마씨 본편. 작지만 오래된 씨앗이 품은 조용한 힘. 1. 아마씨가 건네는 첫인상. 아마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시장 진열대에서도 식탁 위에서도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크기도 작고 색감도 수수합니다. 갈색이나 연한 황금빛을 띠는 작은 씨앗들은 얼핏 보면 그저 곡물의 한 종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바닥 위에 몇 알을 올려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씨는 묘하게 단단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반짝이지도 부풀어 오르지도 않지만 오랜 시간을 견뎌온 씨앗 특유의 밀도가 느껴집니다. 손끝으로 굴리면 미세한 윤기가 돌고 씹기 전부터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전해집니다. 아마씨는 맛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향도 거의 없고 단맛이나 짠맛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씨앗은 조용히 몸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작용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극 대신 지속을, 화려함 대신 균형을 선택한 식재료. 아마씨는 그런 성격을 가진 씨앗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이 작고 단단한 씨앗이 인류의 식탁에 어떻게 자리해 왔는지, 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재배되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분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아마씨의 기원. 인류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씨앗. 아마씨는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식물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아마는 약 9,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밀이나 보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며 어떤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이른 흔적도 발견됩니다. 아마는 처음부터 식용을 목적으로만 재배된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유식물로서의 가치가 더 컸습니다. 아마 줄기에서 얻은 섬유는 린넨 천의 원료가 되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감싸는 천으로 사용될 만큼 신성한 소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씨앗 역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풍부한 기름과 영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전해졌고, 아마씨는 식용과 약용, 그리고 기름 원료로 함께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 문헌에는 아마씨와 아마씨 기름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등장합니다. 특히 소화와 장 건강, 피부 보호,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인식되었으며 빵이나 죽에 섞어 먹는 방식으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마씨는 이렇게 의식주를 동시에 책임졌던 식물의 일부로 인류의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해 왔습니다. 3. 아마씨의 맛과 질감. 거의 느껴지지 않기에 오래 남는 인상. 아마씨를 그대로 씹어보면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단맛도 없고 짠맛도 없으며 산미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씹다 보면 고소함이 아주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볶지 않은 견과류의 껍질에 가까운 풍미, 혹은 곡물 껍질에서 느껴지는 담백한 맛과 비슷합니다. 아마씨의 진짜 인상은 맛이 아니라 질감에서 시작됩니다. 단단한 껍질은 쉽게 부서지지 않고 씹을수록 내부의 점질 성분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특히 물과 만나면 이 성질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아마씨를 물에 담그면 겉면에서 점액질이 형성되며 씨앗을 감싸는 젤 같은 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점질감은 아마씨를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안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천천히 작용하며 포만감과 안정감을 남깁니다. 자극적인 맛 대신 지속되는 균형감. 이것이 아마씨가 가진 고유한 매력입니다. 4. 아마씨의 구조와 과학. 작은 씨앗 안에 담긴 설계. 아마씨는 크기에 비해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외피 안에는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미량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마씨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 질에 있습니다.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현대인의 식단에서 쉽게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입니다. 또한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성분으로 아마씨가 기능성 식재료로 분류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양은 그대로 삼켰을 때는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아마씨의 껍질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씨는 갈아서 섭취하거나 충분히 불려 사용하거나 기름 형태로 활용하는 방식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 점 역시 아마씨가 가진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씨는 다루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식재료입니다. 5. 세계 속의 아마씨. 지역마다 다른 활용의 지혜. 아마씨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식재료가 아닙니다. 기후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마씨를 빵과 곡물 요리에 섞어 먹는 전통이 오래되었습니다. 독일과 북유럽 지역의 호밀빵에는 아마씨가 자주 들어가며 고소함과 함께 포만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동과 인도에서는 아마씨를 볶아가루로 사용하거나 소스와 죽에 섞어 섭취해 왔습니다. 북미에서는 최근 수십 년 사이 아마씨가 슈퍼푸드로 재조명되며 스무디와 요거트, 오트밀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문화권에서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마씨는 언제나 주식 곁에 조용히 더해지는 재료였다는 점입니다. 중심이 되기보다는 식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6. 한국에서의 아마씨. 낯설지만 빠르게 스며드는 씨앗. 한국 전통 식문화에서 아마씨는 오랫동안 익숙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참깨와 들깨 같은 씨앗류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아마씨는 건강 식재료로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분말 형태나 오일 형태로 먼저 소개되었고 이후 통아마씨를 볶거나 갈아 사용하는 방식도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요거트, 샐러드, 밥, 미숫가루, 선식 등에 소량씩 더해 사용하는 방식은 한국 식단과도 비교적 잘 어울립니다. 특히 강한 향이 없다는 점은 아마씨가 한국 음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7. 아마씨를 다루는 기술. 작지만 섬세한 사용법. 아마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다루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갈아서 사용하기, 분말로 만들어 요거트나 오트밀, 샐러드에 섞어 사용합니다. 영양 흡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불려서 사용하기, 물에 불리면 점질감이 생기며 식물성 점성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에서는 계란 대용으로도 쓰입니다. 오일 형태. 아마씨 기름은 열에 약하므로 가열 요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무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보관. 아마씨와 아마씨 분말은 산패되기 쉬우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씨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량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이 씨앗의 본래 성격에 가깝습니다. 8. 아마씨가 남기는 여운. 느리게 작용하는 식재료의 미학. 아마씨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먹는 순간 감탄이 나오지도 않고 화려한 향이 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식사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소화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며 식단 전체가 안정되는 느낌. 아마씨는 이런 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나무의 씨앗처럼 빠른 성장보다는 지속을 선택한 식재료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9. 작은 여정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아마씨라는 아주 작은 씨앗을 따라 긴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인류의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씨앗, 자극 대신 균형을, 화려함 대신 지속을 선택해온 식재료. 아마씨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서 그리고 몸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전하는 이 느린 힘은 현대의 빠른 식생활 속에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식재료의 세계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